예, 안녕하세요. 한자월드 그랜드슬램 강사 오재호입니다. 오늘 좀 우렁차게 나름 신경 써서 인사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좀 조용히 제가 인사를 드린 것 같아서요. 좀 더 힘있게 그렇게 강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오늘 15강인데요. 거의 제가 준비한 강의의 절반 정도 지났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좀 더 이제 남은 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한자 3급 정복합시다. 아시겠죠? 파이팅! 그러면은 오늘 15강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15강 처음은 화살시예요. 화살시. 화살시는 제가 전에 부수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화살시가 뭐냐? 화살을 본뜬 글자다. 대부분의 그 부수가 상형, 그러니까 모양을 본뜬 글자죠. 그게 많아서 이것도 이 밑에가 뭐라고 그러죠? 깃털. 그러니까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화살의 모양이고 여기가 깃털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화살시라고 푸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별표 2개 보이시죠?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요. 딱 보시면 이거 화살 모양이구나. 화살시 아시고요. 이게 그 한자마다 또 많이 들어가요. 이게 곧다는 의미 제가 그 부수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논어에도 보면은 이게 뭐 화살처럼 곧도다 저 사람의 그 인품이나 성격이, 아니면 화살이 이렇게 곧으니까 거기에 서로 맹세를 하고 뭐 그랬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살시라고 꼭 아시고요. 궁시라고 활과 화살, 그쵸? 이건 기출됐었고요. 시연, 이게 화살말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시연이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실시. 모신다. 사람이 모신다는 건 사람이 주로 누굴 모시죠? 뭐 임금을 모시거나 아무튼 높은 사람을 모시는데 높은 사람을 모시죠. 뭐 신을 모신다고 그러나요? 신은 주로 믿는다고 그러죠. 그쵸? 모신다고 잘 안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이제 모신다고. 그래서 사람을 모신다. 부수는 그렇죠. 사람이 모습니다. 그리고 시는 오른쪽에 이 사자, 이 절사자인데요. 이 흑토 밑에 이 손 마디촌 아시죠? 이게 붙으면 거의 시로 읽혀요. 시로. 이 밑에도 보시면은 이 떼시자나 시시자 보이시죠? 이게 시로 읽혀요.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이 절사가 붙으면 시로 읽힌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모실 시는 누굴 모시냐? 사람을 모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인이 부수고요. 그리고 이거는 푸는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고 이거 산데 이 오른쪽에 읽히면 시를 읽힌다고 했지. 그러고 왼쪽에 사람이니까 사람을 모신다. 그렇게 해서 모실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요, 시종, 그 임금을 모시고 있던 시종원의 한 벼슬 이름이래요. 그래서 시종, 그리고 내시 아시죠? 그리고 시녀, 시돈, 그런 때 이 모실 시자를 씁니다.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요. 시종은 기출됐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모실 시자 이렇게 쓴다. 이 오른쪽에 이 사자가 붙으면 거의 시자로 읽힌다. 여기 밑에 2개 보이시죠? 떼시자, 시시자 다 이 시로 읽힌다는 거.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렇게 많이 읽혀요. 시로.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꾸밀 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민다. 사람이 꾸민다는 거는 뭐 여자도 꾸미지만 남자도 막 꾸미죠. 저도 막 나를 꾸민다고 꾸미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꾸미는데 이 꾸미는 게 사람은 근데 남자는 화장은 안 하죠. 주로 화장은 많이 안 하고 그 옷으로 꾸미죠. 옷으로. 여자도 뭐 기본 화장은 하고요. 옷으로 주로 꾸미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오른쪽에 사람이 옷으로 이게 수건거리 천이나 뭐 그런 관련된다고 했죠. 뭐 오드이는 아니고 천으로 꾸민다. 뭐 옷만 꾸미지 않지만 뭐 이렇게 스커프를 한다든지 저는 여기에 항상 그걸 안 넣는데 그걸 넣는다든지 뭐 머플러를 한다든지 머플러가 옷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라도 천으로 꾸밀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천 수건관이 부수고요. 식은 꾸밀 식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먹을 식자를 써요. 먹는 거랑 꾸미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저는 이 왼쪽은 그냥 음으로 먹을 식자니까 이 꾸밀 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온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부수는 근데 불행히도 이 수건관이 아닌 이 밥식이고요. 밥을 글쎄요 꾸며서 먹었나? 옛날에 뭐 예쁘게 막 뭐 꽃도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먹었나요? 브로콜리도 나놓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그때는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무튼 여기는 그 식
이 부수이면서 이 의무를 일으킨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옷을 꾸민다 사람이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식, 수식, 가식, 분식 이 분식은 뭐 떡볶이 이런 분식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 꾸며서 하는 겁니다. 분식회계 아시죠? 그래가지고 많이 뭐 검찰에서 잡아가고 하는 그런 분식이고요. 복식, 허례형식 이럴 때 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펼신자, 펼신자인데요. 뭐가 펴냐? 뭐가 펴냐? 뭐 이거저거 많이 펴는데 한자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사람, 그쵸? 사람 만들어서 사람 위주로 사람이 이렇게 피는 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수는 누가 만들었다? 네, 사람이 만들었죠. 이거의 신자는 이게 납신자인데요. 그 위에도 있어요. 납신자가. 그렇게 해서 이게 음으로도 쓰였고 이 납신 자체가 그 뭐 번개 모양을 번졌다고 그래요. 번개가 뭐 이렇게 치는 거를 이렇게 본뜬 건데 번개가 이렇게 좀 한번 치면 쫙 뻗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자작 하면서 그것처럼 이렇게 좀 퍼진다, 늘어진다. 이 늘어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신자에는 납신자에는 좀 늘어난다 그런 의미.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펴지는 거잖아요. 몸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펼신자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수는 사람인이고요. 사람이 늘어지고 늘어나니까 이렇게 펴진다. 그렇게 해서 펼신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펼신이 훈음으로 출제되었고요. 신중, 신축, 신장, 국력 신장, 뭐 여권 신장할 때 이렇게 신자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울신. 매울신은 여러분들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뭐 라면도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라면 많이 드신 분들은 뭐 그냥 눈 감고도 쓰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신자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하죠. 이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거에 다 드시죠. 잘 드실 텐데 이 신이 그 문신색이는 칼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문신색이거나 뭐 희생을 자르거나 아무튼 칼의 일종인데 여기 손잡이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문신 새기는 칼로 볼게요. 문신을 새기면 사람들이 저는 안 새겨서 모르겠어요. 근데 새기면 아무래도 아플 거 아니에요. 따갑고 맨살 속에 막 그 잉크를 넣고 그러는 건데 그래가지고 막 따갑고 아프고 그런 거를 이제 그 맛을 표현한 거예요. 맵다, 맵다, 아주 맵다. 그렇게 해서 매울 신. 그 문신 새기는 그 느낌. 아우 쓰라려 매워 매워 막 이런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울 신도 이거 상당히 쉬운데 또 훈용으로 출제되었고요. 신미, 신고, 향신료 이럴 때 사용됩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겠습니다. 새벽신, 새벽. 저도 이거 촬영 새벽에 한다고 그랬죠? 새벽에 하는데 해도 안 떴더라고요. 제가 오는데. 그래서 아주 상당한 새벽인데 새벽에 제가 뭐도 안 떴다고 그랬죠? 새벽엔 주로 뭐가 뜨지 않나요? 그쵸? 뭐가 뜨죠? 그래요. 해가 떠요. 그쵸? 그렇게 해서 해가 부수다는 거. 해를 써주시고요. 신자, 신은 여기서는 이 신자를 써요. 이게 그 조개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조개 이렇게 그 발이 나와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양.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부수가 당연히 날이겠죠?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거니까 새벽에 해가 뜨죠? 막 저녁에 떠오르진 않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새벽에 조개를 뭐 채취하냐 까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그 음으로 쓰였고요. 보시면 새벽 신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신성, 혼정신성. 혼정신성에서 이 왼쪽 신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았네. 죄송합니다. 신성은 그냥 새벽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혼정신성은 이게 그 부모님을 생각해서 항상 부모님 아침, 저녁으로 돌보는 그걸 나타냅니다. 혼정신성. 헷갈리네. 신성은 두 개 똑같아요. 그 한글이 똑같잖아요. 한자는 다른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삼갈신자인데 삼가라는 거는 제가 삼갈 근자일 때는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사람이 뭐 많이 삼가야 되지만 말을 삼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더 근원적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말을 하려면 주로 어디서 뭐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쵸? 생각하고 사람 표현하는데 생각부터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쵸? 생각 없이 말하면 진짜 그건 아니죠. 진짜 실수를 많이 할 텐데 그렇게 하면은 생각을 하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더 근원적으로 마음부터 삼가라. 마음부터.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마음심이 보수입니다. 삼갈신, 마음이 보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참진자를 써서 여기는 삼갈신자를 나타내요. 삼갈신자, 삼가라. 근데 뭘 삼가냐? 마음을 삼가라. 그래서 뭐 신독이라고 제일 오른쪽에 이거는 뭐냐면은
홀로 있을 때 상가라는 거예요. 보통 남들하고 있을 때 잘하잖아요. 아이고 뭐 그렇죠. 완전 뭐 예의 있게 행동하다가 집에 와서 그냥 뭐 그야말로 개판으로 막 그런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는데 여기는 혼자 있을 때 더 상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몸가짐에 조심하고 말도 더 아 맞아 그래야지 이러면서 홀로 있을 때 더 상가라.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런 정신적인 그 수양이죠. 네. 그런데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저도 뭐 그렇게 뭐 마음대로 있어요. 저도 아주 편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혼자 있을 때까지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 좀 편하게 있어야죠. 모르겠습니다. 전 이런 그 정신적으로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럼 보시면요, 이게 성갈 그 신자로 그 출제되었고요. 후능으로 이 부수는 마음을 상가라. 마음 신의 부수라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신중, 근신, 근신이 같은데 이 근자가 다르죠. 왼쪽에는 언행을 삼가고 그 조심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힘써 상간다 그런 뜻입니다. 힘쓸 근자죠. 그렇게 해서 삼갈 신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음을 삼간다. 마음. 좀 더 근원적이죠. 전에는 그냥 말을 삼가라. 말을 삼가는데 여기는 아예 마음까지 좀 더 높은 정신적인 세계를 말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끝났고 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심인데 심할 심자. 심한 게 뭐냐? 아 너무 심하다고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심이 뭐가 그렇게 심했냐면은 너무 심하게 뜨겁다를 나타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이게 두 개겠죠? 두 개에 이렇게 가끔씩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랜드 슬램인데도 잘 최근에 안 써본 한자는 저도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자는 계속 써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계속 쓰셔야지 조금만 뭐 며칠, 몇 달 안 쓰시면 금방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런 거예요. 아시죠? 제 맘 아시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한 심자가 이렇게 쓰고요. 부수는 이게 달 감자입니다. 위에 이게 달 감자, 이게 부수고요. 이게 뭐를 나타내냐? 이 붓두막 아시죠? 그 얘는 아궁이 위에 그 솥 올려놓는데 그 위에다가 솥을 올려놓고 이 밑에서 불을 뗀 거예요. 그러면 그 아궁이 고기 열기랑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죠? 그 고기 가마솥에 손 대보세요. 아마 손 뭐 금방 화상 입을 텐데 그만큼 뜨거운 거. 어우 심하게 뜨겁다. 그렇게 해서 심한 심이 거기서 나왔고요. 부수는 이 달 감자, 이게 부수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심한 심이라고 이게 훈음으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딱 보시고 아 부뚜막이 이거 불 올려놨네. 이거 심하게 뜨겁겠다. 그렇게 해서 심한 심 쓰시면 맞으시고요. 우심이라고 또 시험해놨습니다. 더욱 심하다. 더욱 우자죠. 그렇게 해서 격심, 극심, 심심, 심심한 뭐 위로의 말씀을 한다고 이러죠. 내가 뭐 심심해서 위로합니다.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수심, 이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심지어 심대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심자라는 거. 뭐가 심하냐? 부뚜막에 그 가마솥이 엄청 뜨거워서 너무 심해, 너무 뜨거워, 심하게 뜨거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차질심자. 차질심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나요? 지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나요? 이게 뭘 찾냐? 일단 손으로 찾는다고 했죠, 사람이. 손으로 찾는데 여기는 좀 그 종교적인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손이라고 했죠, 제가. 손을 나타내는 게 다시 또 짚고 넘어갈게요. 손을 나타내는 게 이것도 손을 나타내고요. 이 반대도 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또자도 손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요 위에 뭐 짚고 있는 요것도 손을 나타내고 이것도 손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모양도 손을 나타냅니다. 이 모양도 손을 나타내고 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것도 손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된 거, 이것도 손을 나타내고 이렇게 세 개가 막 튀어나와 있는 거 이런 게 주로 손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이것도 손톱 줄자인데 이것도 손을 나타냅니다. 대강 이 정도 이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손과 관련돼 있구나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다음에 설명드릴 텐데 아무튼 이 정도가 지금 적고 계시죠? 이거를 적어두시고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 손과 관련돼 있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일단 좀 이따 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치말 신자는 치말 신자는 찾을 신자는 여기 이렇게 하고 요거에 이 밑에도 또 마디촌을 빼먹었네요 제가. 마디촌은 또 이 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찾을 신자인데 뭘 찾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왼자 오른도 하면서 거기 왼자자에는 밑에 이게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구다. 그러니까는
그 주술할 때 그 쓰이는 도구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왼손에 이 주구를 들고 뭐하냐 찾는데 뭘 찾냐 그 신의 뜻을 찾는다. 신의 뜻과 일치해야 그 신이 그 신께 그 바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 뭐 원한이 있으면 좀 풀어드리고 이러는 개념이라서 여기서는 찾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도 시라카와 선생님의 주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찾을 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수는 밑에 있는 손입니다. 밑에 있는 손 만기총이 부수고요. 그렇게 해서 찾을 신자라는 이 두 손으로 주구를 들고 뭘 찾냐 신의 뜻을 찾는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찾을 신 그래서 신방 방문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같은 데서 많이 신방을 다니죠. 그리고 신상 추심 맞죠? 그 채권 같은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거 다 쓰셨죠? 이거 항상 그 유념하시고요. 이거 항상 유념하시고 꼭 쓰셨다가 나중에 이거랑 비슷한 한자 나오면 아 이건 손과 관련돼 있구나 그거를 미리 아시고 접근하시는 거랑 모르는 거랑 천지 차이니까요. 꼭 정리해 두세요. 이건 다 손과 관련돼 있는 한자입니다. 다 적으셨죠?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게요. 찾을 신 다음이 살필 신자인데요. 여기서 살필다는 거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침번 아시죠? 불침번이 뭐예요? 불침번이 그 누구 침입자가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 군사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런 집이나 그런 사당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시면요. 사당이나 집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 간머리가 이 집이나 사당을 나타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번차례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보초를 쓴 거예요. 거기에 사당을 모셨으니까 막 아무나 들어서 막 깽판 부리거나 뭐를 훔쳐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제사하는 그런 신앙하는 곳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 번차례로 사람들이 거기서 그 침입자의 동태를 이렇게 살폈다고 하나요? 살피면서 그 침입자가 못 들어오게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살필 신 이런 그 사당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명이 뭐 24시간 48시간 지킬 수는 없죠. 졸리고 그 사람도 사람인데 뭐 옛날 고대 CCTV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번차례로 돌아가면서 그거를 보초를 섰는데 그게 왜 보초를 섰냐 그게 그러니까 그 침입자의 그거를 살피려고 동태를 살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부수는 이 간머리고요. 이게 살필 신이다. 번이 아니라 신문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신문한다고 하죠. 심사, 심판, 뭐 신미주의, 신미안 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번 장이 끝났네요 벌써.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 보시면 어금니 야자인데 이것도 제가 그 부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그럼 설명 드렸으니 빨리 설명드릴게요. 어금니 야자인데 이게 어디서 본떴냐? 그 코끼리 상하에서 본떴다. 이거는 코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코끼리 상하, 이렇게 해서 상할 때도 이 야자를 쓴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 상하가 이 뿔로 생각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어금니가 길게 나오는 모양이다. 그래서 상하, 코끼리. 네. 그래서 치아, 상하, 아성, 치아는 그 이빨의 높임말이죠. 그래서 원래 사람한테 이빨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래요. 너 뭐 이빨 괜찮냐? 이빨이 동물한테 쓰는 거고요. 사람한테는 너 뭐 이 괜찮냐? 아니면 좀 어른이 높으신 분한테는 치아가 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해야지. 저 어르신 이빨이 괜찮으세요? 그러면 아유 얘 좀 더 배워야겠네. 뭐 이렇게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러니까 네, 치아라고 써주시고요. 상하탑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대학을 상하탑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싹 아자를 보시겠습니다. 싹이 뭐냐? 싹 아시죠? 어디 그 꽃 피우기 전에 씨 뿌리면 거기서 이제 싹이 나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싹이 나는데 싹이 뭐예요? 뭐의 일종? 뭐의 일종이다. 싹이 뭐의 일종이다. 그쵸? 풀의 일종이죠. 풀. 싹이 뭐 다른 금속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풀의 일종이라 이렇게 쓰고 이거 안 지은 이유 다 있죠 또? 네. 여기 밑에는 이 어금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물의 어금니가 아니라 이게 그 싹이라는 거, 싹 아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제부수고 여기는 풀초가 부수라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싹, 이거 보시면 이 밑에는 아자를 읽고 이 위에가
뜻이니까 싸가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매가 저가 뭐 바라 형님 많이 드셔보셨죠? 들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저가는 이 순을 따가지고 그 식물의 생장을 더 높여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잘 자라고 있는데 옆에 조금만 나면은 이 영양분까지 다 빨아들이잖아요. 또 조그만 게 그래서 조그만 건 떼어주고 요 조그만 거에 갈 영양분까지 큰 거에 다 보내주는 이런 게 저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순을 좀 따주는 거 싸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맑을 아자 보시겠습니다. 맑다는 게 여기서는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아시죠? 맑은 소리를 나타내요. 맑은 소리가 어떤 게 맑을까요? 맑은 소리 뭐 물 흐르는 소리도 있겠지만 그 새벽에 그 새소리 얼마나 맑을까요? 그쵸? 그거를 이 사람이 한자 만든 사람이 들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그래 맑은 거는 역시 새소리지 그거 못 따라가지. 그렇게 해서 새출을 딱 썼어요. 그리고 아자는 또 여기 있는 거 발음이니까 왼쪽에 이걸 써야지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맑을 아자가 있습니다. 맑을 이거의 부수는 새추고요. 새가 주체니까요. 새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맑고 곱냐. 그렇게 해서 맑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담 조촐하고 산뜻한 건 아담이라고 하고요. 아량, 청하다, 우아하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상당히 우아하시죠 지금? 네. 그리고 다나다. 저도 상당히 다나예요, 그쵸? 아닌가요? 네. 괜히 말했나?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아자가 들어간다, 다. 근데 이거는 이게 어금니야, 싸가, 이건 뭐라고 그랬죠? 무슨 소리? 맑은 소리, 맑으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오면 아자를 읽힌다. 그리고 다 부수로 해서 훈음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 아시리라 믿고요. 여러분들은 다 다나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연관입니다. 모르겠네. 예.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자. 나자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자 이렇게 쓰는데 이게 막 오른쪽에 창도 있고 왼쪽도 뭐 창 비슷한 거 있는데 이게 무기를 나타낸다 그래요. 톱날 모양이 날이 붙은 무기인데 왜 무기가 나 아니야. 여기저기 뭐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저만의 설명 방법을 드릴게요. 예전 중국 고대잖아요. 이때는 중국 고대인데 그때 뭐 보험이 있나요? 뭐 띠링띠링 뭐 이런 보험이 없잖아요. 그쵸? 뭐 무게다 무슨 보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는 나를 보호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밖에 믿을 게 없어. 당장 산짐승 들짐승이 오거나 뭐 이민족이 쳐들어와봐요. 무기 없이 뭐 그냥 꼼짝없이 아이고 나 죽었구나 그냥 이러는 거죠. 그쵸? 아무 보험이 없어서 믿을 만한 거는 나를 지켜줄 만한 거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무기를 나라고 본 거예요. 너 없이 나도 없다. 무기 네가 나를 지켜줄 만한 진짜 유일한 놈이다. 이렇게 해서 나자라는 거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막 무기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차용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설명드리면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해봤는데 어떠세요? 이해하시기 쉬우신가요?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른쪽 창과가 부수고요. 그러니까 믿을 건 무기밖에 없다. 요새는 믿을 건 돈밖에 없죠. 네. 전 믿을 게 없네요. 그럼. 네. 그리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아자는 그래서 잔, 아집, 아국 뭐 이런 데 씁니다. 무라일체. 자연과 나이가 하나다. 그런 거죠. 그 다음 줄이라. 줄이라가 뭐냐? 뭘 줄이냐? 뭐 줄이는 게 아니라 굶주리는 거예요. 굶주리는 거. 굶주려. 배고파. 배고프면 뭘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죠. 밥. 그렇게 해서 부수는 밥. 그렇죠. 밥식. 그렇습니다. 밥식이 아자는 요걸 그대로 퍼오세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인가요? 컨트롤 V에서 딱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은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줄이라. 당연히 밥을 먹어야죠. 배고픈데. 밥만 먹어서 줄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아는 그냥 음으로 쓰겠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기아 아시죠? 기아 체험. 뭐 아사 굶어 죽는 거요. 그리고 아살 굶겨 죽이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버금 아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세야 할 때도 이 아자고요. 그때는 버금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음을 차용한 거예요. 음을 차용한 아세하고 뭐 동남아 여러분 요새 여행 많이 하실 텐데 동남아도 이 아자를 쓴다는 거. 그래서 아자가 이거는 제가 설명 드리기 전에 한번 써드릴게요. 이렇게.
아자 이렇게 쓰는데 제가 그 부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부수는 이 둘이 자다 이 위아래 따서 쓴 거고 이게 뭐를 나타내냐 옛날에 그 무덤을 위에서 본 모양이래요. 무덤을 이렇게 그 짰나 봐요. 무덤을 이렇게 뭐 입구고 무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왜 근데 무덤이 버금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도 막 생각을 해봤더니 버금이 뭔지 아시죠? 버금. 으뜸과 버금 하는데 버금이 두 번째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으뜸이고 두 번째가 버금인데 그래서 왜 이게 버금이냐? 무덤이 왜 버금이냐?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진짜 그 속담에도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저승보다. 그쵸? 이 으뜸은 이승이에요. 이승. 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요. 그리고 버금은 저 세상. 뭐 여러분들 저 세상 가면 여러분들 옥황상제님이 뭐 금은보화 다 주고 뭐 몇십억 주신다 그런다고 지금 당장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죽어서 무슨 상관이냐. 지금 살아서가 더 중요하지.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사는 게 으뜸이에요. 사는 게. 지금 더 건강한 게 행복하게 사는 게 으뜸이고 그 죽고 나서 뭐 진짜 뭐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그건 버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무덤 모양. 버금 아다. 버금 아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버금 아는 그 후문 문제로 출제됐고요. 뭐 아류, 아성, 아열대. 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 언덕 아자 보시겠습니다. 언덕이다. 언덕은 제가 그 부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부수 중에 언덕을 뜻하는 부수가 뭐가 있죠? 언덕을 뜻하는 부수. 지금 쓰셨죠? 연습장에 쓰셨으리라 믿고요. 바로 쓰겠습니다. 언덕을 나타내는 부수는 이 좌부 변이죠. 좌부변. 이 언덕을 나타내고요. 아자는 이 가자랑 비슷해서 이 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언덕 아는 당연히 이게 부수고요. 그리고 언덕 아라는 거.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아세, 아편도 이렇게 쓰네요. 언덕에서 뭐 나는 건가요? 아편, 그리고 아수라장 아시죠? 막 어수선한 거 그런 거, 어수선한 거 아수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수라가 뭐 그 불교의 무슨 신인가?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부 아첨하죠. 아유 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네, 저는 많이 안 하는 편인데 네. 주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죠. 아부할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아부는 제가 잘 안 해요. 믿어주세요. 그렇고요.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아부하는데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가 이 세상에 아첨하는 거, 아세라는 거. 아시면 되고 다음 큰 산 악자, 큰 산은 악자가 붙어요. 악자. 그래서 보시면 뭐 설악산, 뭐 관악산, 그때 악자인데요. 그 치악산, 그 악자 붙는 산이 은근히 많죠. 그 악자가 산 중에 좀 큰 산을 나타내요. 험한 산. 그래서 그런데 그럼 악자가 무슨 큰 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산, 그쵸? 산과 관련돼서 큰 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부수는 이 산이 들어가고요. 그냥 산이 보통 산이 아니다 이거는 산보다 그냥 보통 산이 있으면 여기 언덕이 하나 더 있는 형상이다. 엄청 높다, 크다. 그렇게 해서 위에는 언덕 부자를 써줍니다. 언덕 부자를 써줘서 큰 산 악 이렇게 쓰고요. 여기 부수는 당연히 산이겠죠. 언덕에 산 위에 언덕 하나 더 있는 이 엄청나게 큰 산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큰 산악 포놈으로 출제됐고 관악이 나오네요. 관악산, 산악회 여러분 들으셨나요? 저도 산악회 따라서 한번 지리산 간 적이 있는데 종주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지리산 미리 연습을 하고 뭐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만큼 험하다고 해요. 지리산이. 저는 뭐 뭣도 모르고 올랐다가 그때 완전 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정상 오르긴 했는데 그런 높은 산에 오를 때는 미리미리 좀 낮은 산도 많이 다니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처음부터 무리한 산에 하면은 그 근육에 무리가 가서 여러분들도 아시고 혹시 지리산이나 그런 높은 산 가시려면 미리미리 좀 기초 체력을 다지신 다음에 그 준비하시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은 끝났고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덕이 주로 어디에 있죠? 언덕이 여기서는 산에 있는 언덕, 산언덕을 봤어요. 산언덕이 있는데 이것도 그 동굴이죠. 동굴 관련 언덕이고 이게 밑에가 간인데 음으로 쓰인 거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부수는 산,
언덕이 뭐 여러 종류 있죠. 방금 설명드린 건 이 좌우 변이 또 언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의 언덕은 산에 있는 언덕을 보는 거예요. 산에 있는 언덕. 그래가지고 언덕 안은 이렇게 쓴다. 이 언덕같이 생겼잖아요. 이것도 이게 굴바위 엄이라고 그러는데, 굴바위에 또 위에 산이 있고 그렇게 언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안, 피안, 해안, 안벽, 동해안 주로 그 바닷가에 있는데 그런 언덕,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러기 아니에요. 기러기 아빠 아시죠? 저도 기러기 아빠는 싫더라고요, 진짜. 결혼하는 게 부부가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자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녀 교육에 그 부부가 그렇게 따로 살면서 희생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근데 물론 그 자식이 중요하긴 하죠. 네. 중요합니다. 기러기 아빠 저는 솔직히 좀 반대예요. 참고로 아시고요. 네. 기러기다. 기러기가 그렇게 금술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코 이렇게 맞닿아가지고 제가 그림을 너무 그렸는데 뭐 이런 뭐 돼지 같네요. 이렇게 된 그런 인형을 선물로 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맞댄 인형, 서로 그 뭐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 부부 금슬 좋게 그렇게 이런 선물을 주는데, 이 인형도 기러기입니다. 그렇게 기러기 금슬이 좋대요. 그렇게 해서 여기 또 금슬 좋은 걸 나타낸 거예요. 어디에? 이 새가 주로 이런 굴바위나 이런 그 바닷가 그 해안 좀 들어가는 그런 데 살죠. 그렇게 해서 하고, 새가 있는데 이게 기러기입니다. 근데 새가 쌍으로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사람 인으로 나타냈습니다. 보시면요, 그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옆에 한 사람을 또 나타내요. 그럼 이렇게 그리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쵸? 저처럼 이렇게 그리는데, 이것도 이 새가 있으면은 새를 굳이 똑같이 안 쓴 거예요. 이렇게. 저 똑같이 안 그렸죠? 그냥 이렇게 선만 딴 것처럼 새 추인데 여기에 그냥 선 하나만 더 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런 폭이 있는 모습. 아시겠죠? 이건 물론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 그렇게 금슬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쌍으로 지은 게 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쌍으로 있잖아요. 사람도. 그쵸? 그것처럼 그걸 나타낸다고 아시면 되겠고요. 기러기 당연히 새니까 새추가 부수고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기러기 안행, 안신, 안서, 안진 뭐 이런 데 쓰고요. 그 모간은 그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인형, 그게 모간이에요. 그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인형.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기러기 아니라는 거. 이게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딱 한자를 보시고 이게 보니까 이거 쌍으로 붙어있는데 금술 좋은데, 금술 좋은 게 그래요. 기러기. 그래서 기러기 안 쓰시면은 맞으신다는 거. 아시겠죠? 안 틀리시겠죠? 그 금술 좋은 새는 기러기. 기러기가 아니라 기러기. 제가 기러기라고 했나요? 기러기. 헷갈려요. 기러기. 예. 기러기 안 돼. 기러기 안.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낫 안자. 낫이 뭐죠? 전 낫 두꺼운 놈 막 이러죠. 낫이 얼굴이에요. 얼굴하면 얼굴이 어디에 있다? 사람? 물론 신체도 있지만 더 정확히 머리에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 혈자를 쓰고요. 아닌데 여기는 언자를 이 음으로 써가지고요. 이게 낫 안자. 얼굴 안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수는 당연히 얼굴에 있죠. 머리에 있죠. 그러니까는 이 머리 혈이 부수라는 거 그렇게 아시고요. 이 왼쪽은 소리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안새, 홍안, 붉은 그런 빛이 도는 그런 얼굴이죠. 그리고 안면, 무안하다. 무안해 죽겠어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없는 거고, 하안대소, 아주 얼굴을 막 우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웃는 거예요. 웃을 때 그냥 하하하 이러면은 좀 가식적이잖아요. 막 얼굴 찌르면 막 이렇게 웃죠. 그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하안대소, 얼굴을 막 깨트리고 찡그리면서 그렇게 웃는 거, 엄청 웃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안자. 바위가 어디에 있냐? 주로 바위가 큰 돌이죠. 큰 돌이 어디 가면 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로 그 뒷동 산에 올라가면 많이 보이시죠? 막 기암괴석이라고 엄청 막 큰 바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산에 가시면 볼 수 있으니까는 이 산을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부수로 쓰이고요. 그러다 밑에는 음을 나타내는 좀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엄자인데 엄할 엄자. 우리 아빠 너무 엄해 그러죠. 엄할 엄자를 써가지고 암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바위 암, 바위 그렇게 해서 이 메사니 부수고요. 주로 바위는 산에 가면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배우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암석, 암영, 연암 그럴 때 씁니다. 암벽 등반 많이 하죠. 근데 바위를 타지 뭐 딴 거 타진 않죠. 산을 타면 등산이고 바위 타면 암벽이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다음 누를 앞자를 보시겠습니다. 누른다. 누굴 막 눌러. 누굴 누르는 건 아니죠. 누가 막 눌러 뭐를. 뭘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뭐 버튼을 누르든지 사람을 뭐 누르고 올라간다든지 모르겠는데 누른다. 주로 누를 때는 뭘로 이용하세요? 뭘? 신체 중에 뭘로 누르시죠? 여러분들? 그쵸? 손으로 누릅니다. 손으로 누르는데 앞자는 갑자를 써서 이게 음을 나타내요. 그렇게 해서 부수는 당연히 손으로 눌러라. 손으로 누르니까. 물론 쓰레기 같은 거 손으로 누르고 발로 밟아서 완전 누르죠. 처음부터 막 밟고 뭐 그러진 않죠. 그쵸? 주로 누를 때 손으로 많이 누르실 거예요. 횟수로 생각해봐도 발로 누르는 건 손으로 누르는 게 더 많으실걸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쵸? 그래서 손수를 썼다. 손으로 눌렀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압은 압송. 뭐 죄인을 잡아서 보내는 거죠. 압송. 그리고 압인 압수. 압수하죠. 그리고 차, 압류. 별로 좋은 뜻은 아니네요. 대부분. 네. 누를 압자. 누른다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공생해야죠. 이걸 막 누르고 밟고 올라가고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경쟁사회지만 윈윈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럼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를 앞자는 또 훈음으로 출제됐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가운데 암자, 가운데를 어떻게 표현하냐? 가운데 중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중자도 있는데 가운데 암자, 중앙이라고 많이 하죠. 이 암자는 사람을 본다어요. 사람의 중간. 사람이 이렇게 사람인이 아니라 이때는 큰 대자 써서 이 사람인데 한 중간은 이 정도다. 이게 좀 글자화, 한자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의 중간이다. 그렇게 해서 중앙. 이 암자가 가운데 암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의 부수는 큰 대예요. 이 사람의 가운데다. 이 가운데 표시한 거지 이게 입구는 아니거든요. 입구가 아니라서 표시한 거라서 그냥 이 사람이 이 큰 데가 부수라는 거, 사람을 뜻하는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 여기 중앙 썼죠? 진앙이 그 지진의 근원, 지진이 어디서 일어나냐? 진앙지라고 그러죠, 보통. 지진 나면 진앙지부터 따지는데 그렇게 해서 앙자가 가운데 앙자라는 거 이렇게 쓴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재앙 앙자를 보시겠습니다. 재앙은 제가 이것도 막 몇 번을 설명드렸는데 재앙이나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부수, 재앙이나 죽음, 좀 안 좋은 거 이거 쓰이면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지금 연습장에 쓰셨죠? 네, 이게 재앙이나 죽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죽을 사자도 여기 이렇게 쓰죠. 재앙 앙자는 오른쪽에 방금 배웠던 거 써먹으시면 돼요. 중앙 가운데 앙자 그렇게 해서 이게 재앙앙이라는 거. 부수는 당연히 이거고요. 안 좋은 거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요, 재앙 앙화 할 때도 이 앙화가 그 죄악의 과보로 받는 재앙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재앙 앙자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우러를 앙자를 보시겠습니다. 우러른다. 누굴 우러른다는 거는 한 사람은 낮고 한 사람은 높은 거죠. 막 친구끼리 서로 우러르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주로 뭐 선생님을 우러른다든지 아니면 높은 뭐 성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우러르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일단 사람을 우러른다고 봤어요. 사람을 우러르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은 꿇어앉아 있고 한 사람은 위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꿇어앉는 거는 이거죠, 여러분들. 이게 꿇어앉는다고 했어요. 꿇어앉는 모양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랑 같은 게 이렇게 된 한자라는 거. 그렇게 해서 부수 시간에 계속 설명드렸는데 꿇어앉아 있는 모양이고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위에서 꿇어앉아서 우러르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이 입장에 따라서 한자가 바뀌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서는 사람인 이 밑에 있는 꿇어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꿇어앉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우러를 앙자인데 이게 손수 뒤에도 따로 나옵니다. 뒷장에 잠시만요. 뒷장에 보시면요. 네. 이게 다음 시간에 보실 건데
누를 억자예요. 누를 억. 이거는 윗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이 아랫사람을 손으로 누르는 거. 그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요. 뭐 지금 외워두시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아랫사람 입장에서 쓴 한자다. 사람 이미 부수고요. 이게 울어를 안, 윗사람을 보는 거. 이게 꿇어 앉아 있으니까요. 꿇어 앉아서 윗사람을 울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신앙, 악망, 악모, 추앙 이건 다 뭐 거의 그 신앙에 많이 나오는 한자네요. 그렇죠? 신을 많이 우러르죠. 신을 많이 우러르는데 여기는 그 사람이 우러른다.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앙자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났네요. 앙자가 끝났고 이제 다음 애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애. 슬프다. 슬픈 애자가 잠시만요. 이게 예.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도 많이 지체됐네. 저 빨리빨리 할게요. 슬플 애자. 슬프다. 일단 제가 앞에 썼는데 슬픈 건 입으로 주로 슬퍼해요. 그래서 보시면 슬픈 오자도 이렇게 쓰고요. 슬픈 거는 입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되겠고 여기도 슬프래. 근데 이 옷 사이에 입이 파묻혀 있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좀 그 슬플 때 막 엉엉 우는 것도 있지만은 막 그 천으로 막 가리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 입구가 붙수고요. 슬퍼하는 게 입으로 슬퍼한다 주로 한자에서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애석, 애수, 애련 뭐 이런데 이 슬플 애자가 쓰인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애석이 뭐 슬프고 안타깝게 여긴다. 애수는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슬픈 근심 뭐 이런 거를 애수라고 합니다. 슬프래. 슬프다는 건 주로 입으로 슬퍼한다. 입으로 많이 울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슬플 오자는 참고삼아 아시고요. 주로 입으로 슬퍼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예요. 물가. 물가가 뭐냐? 물가 애면 부수가 뭐겠어요? 물가. 물이다. 물가. 당연히 삼수변 부수겠죠? 그리고 애는 어떻게 쓰냐? 물가니까는 물가에 이렇게 언덕이 연상되시나요? 이 바닷가에 막 깎아지른 언덕 그런 거. 뭐 태종대나 이런데 그렇게 해서 물가에 이 언덕에 이 흙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 이런 거를 보고 이게 물가구나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해를 했나봐요. 그렇게 해서 물가 애자 이렇게 쓴다는 거. 물가 애니까 이 물가 삼수변의 부수고요. 애는 그래서 그 물가에 깎아지는 절벽 거기에 그 흙이 쌓여있다 그 모양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가에 아시겠죠? 생애 아시죠? 우리 생애 한평생 그게 생애고 천애, 애안, 뭐 애제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애객자 보시겠습니다. 액이 되게 안 좋은 거죠. 뭐 횡액이라고도 하고 애군 많이 들어보셨죠? 액이 꼈다, 뭐 액땜했다 뭐 이러는데 액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안 좋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액이 정확히 뭐냐면 모질고 사나운 논수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뭐를 액으로 표현을 했냐? 이 굴바위에 사람이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요. 꿇어 앉아 있습니다. 꿇어 앉아 있는데 지금 좀 쉬려고 꿇어 앉아 있는데 그냥 막 이 굴바위가 막 내려오려고 해요. 쏟아지려고. 얼마나 위험한 형세예요. 그렇죠? 좀 쉬려고 그냥 꿇어 앉아 있는데 그 틈에도 막 진짜 내려오려고 막 내려오려고 하느라 막 내려오고 있죠. 지금 이 굴바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이제 곧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액자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액자가 이 굴바위 막 무너져 내리는 굴에 지금 사람이 꿇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군, 횡액, 액기, 재, 액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부수는 이 사람보다는 이게 지금 사람 죽이는 거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굴바위가 지금 다 막 무너져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 굴바위 어음을 부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자 남았네요. 두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어조사 얄자인데요. 어조사 이끼야. 이거는 무슨 뭐 뱀이 또아리를 튼 모양 그거를 본떴다고 그래요. 어조사나 제가 뭐 부사 그리고 지시대명사 이런 거 좀 설명드리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런 거는 설명드리기가 왜 힘드냐면 그 음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상행자면은 뭐를 본떴다 그래서 설명드리기가 쉬울 텐데 그걸 음만 본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힘들어요. 여기도 그냥 그 뱀이 뭐 또아리를 튼 그런 모습이라고 되어 설명드렸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그 어조사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극기야, 음즉, 시야 주로 이거는 이렇게 독일청청같이 가운데도 쓰이지만 주로 뒤에 쓰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침표의 뭐뭐뭐 야 이런 거 뭐뭐뭐 다 점 이럴 때 끝에 쓰이고요. 그다음 야자 이제 마지막 우리 어조사 야자를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어조사 야인데 이 어조사 야는 귀 옆에 이 우부방이 쓰였어요. 이거는 야인데 야자랑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쵸? 제가 한번 써볼게요. 한글로 야 해가지고 이렇게 야자랑 좀 비슷하죠? 전 그렇게 외웠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야 이렇게 야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한글 야자랑 좀 비슷하다. 뭐 오케이인가요? 오케이랑 비슷한 야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 이거의 부수는 귀가 부수고요. 이렇게 해서 뭐 유야무야 그러니까 뭐 어영부영 하는 거죠. 유야무야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어조사 야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해서 네 15강 마무리 했는데요. 어떻게 뭐 끝에 막 제가 막 정신없이 했는데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15강 이만 마무리 짓고요. 16강에서 또 새로운 모습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